안녕하십니까, 바른치과의사 백승호입니다. 제가 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처음 환자분들 입안을 볼 때 느꼈던 거는 와, 입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엄마 입냄새 너무 심한 것 같아 했더니 엄마가 저리 가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 마스크 안에 나는 냄새 때문에 입냄새가 한번 화두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입냄새가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떨 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고 이때는 어떻게 치료되면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가 입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80%, 다른 것 때문에 날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입냄새의 원인, 간단하게는 입안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겠죠. 우리 양치질을 안 하면 잇몸이랑 치아에 어떤 게 쌓이게 되죠? 치태가 끼잖아요. 세균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게 되면서 냄새가 나죠. 첫 번째는 입안 관리가 잘 안 될 때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식습관 때문에도 날 수 있는데, 우리 양파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치과 오시는 분들 중에 검진 오셨는데 혓바닥에 샌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황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식 냄새기는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입냄새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안 세균에 의한 구강질환, 충치도 세균에 의한 거 알고 계시죠? 충치, 풍치, 치주염, 구강질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게 저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찾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에요. 밤에 자꾸 먹고 바로 자고 그러면 위산이 역류한다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저도 그거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 삼키면 시큼하고 꿉꿉한 냄새가 저도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라도 입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흡연은 하지는 않는데, 치과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이 제가 입안을 보려고 들여본다 보는 순간 전형적으로 나는 냄새가 있어요. 흡연이랑 커피 믹스거든요. 끊지 못하는 조합인데, 저도 커피 믹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유의 냄새가, 정말 특유의 냄새가, 흡연하면 그 담배 냄새만 나면 참 좋을 텐데, 담배 피시면 잇몸이 안 좋아지니까 잇몸 세균 때문에도 냄새가 나죠. 거기에 커피 믹스가 섞이면 특유의 냄새가 나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넣고 싶고, 또 하나는 만성질환, 우리 당뇨와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입안에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수술을 해도 피해서 뭔가 꿉꿉한 냄새가 나고, 입안에서 실제로 약간 시큼한 파인애플 향이 좀 나긴 하거든요. 당뇨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숨을 쉬기만 해도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주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보실 텐데, 편도결석이에요. 편도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켜주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저도 35살이 넘다 보니 편도결석이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편도에 구멍이 파이고 거기에 음식물이랑 세균이 쌓여서 냄새가 엄청 나요. 편도결석에 꼈을 때 침 삼키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아 하고 보면 껴 있어요. 그거 이렇게 꺼내기도 해요. 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 아무튼 편도결석도 입냄새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치과의사니까 입안의 구강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입냄새와 해결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내과에 가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편도결석이 어디 심하게 있지는 않나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당뇨나 신장질환과 관련돼서 혹시 냄새나는 게 있는지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 준비를 하면서 입냄새와 관련된 걸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날 환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치과에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받으시는 환자분인데, 입냄새 나서 스케일링 받고 싶다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치아가 있어요. 이 치아거든요. 보면 잇몸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 치아만 잇몸뼈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져 있어요. 입안 사진을 보면 잇몸뼈가 여기 없으니까 뿌리가 보이죠. 실제로 이 환자는 잇몸뼈가 이렇게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름이 나와요. 구강질환 중에 잇몸뼈가 없어지는 치주질환, 여기에 세균이 가득가득 살겠죠. 그러면 입냄새가 날 수 있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저한테 잇몸 치료 요 부위만 3번 넘게 받으신 분인데, 발치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라서 치료를 자꾸 미루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잇몸 세균에 의한 질환은 그냥 두게 되면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에요. 잇몸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반응이 오지 않으면 내 몸이
더 이상 내 치아를 내 거라고 인식 못하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발치는 내 잇몸뼈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빨리 이를 뽑고 잇몸뼈를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도 남자분인데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남자분들 드시는 경우 되게 드물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브릿지 치료를 했던 데가 탈이 나셨어요. 이거 발치를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셔서 지금 제가 발치를 미루고 있거든요. 약 기운이 빠질 때까지. 이번 CT 한번 볼까요? 2차 문제가 돼갖고 잇몸뼈 여기가 구멍이 뻥 났어요. 잇몸 세균에 의한 것이든 충치 세균에 의한 것이든 요거는 살려쓰기는 어렵고 세균이 있으니 냄새가 나겠죠. 이런 경우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당연히 냄새 날 수 있겠죠. 이 환자분이 처음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제가 사랑니들이 방향도 좋지 못하고 잇몸 밖에 조금 나와 있으니까 미리 좀 빼면 좋겠다고 발치를 권유드렸던 환자분인데 스케일링 간단하게 받으시고 정기 체크만 하시다가 저희 치과 카카오 채널로 어느 날 연락을 주셨어요. 입안에서 이런 피떡이 생겼다고. 사랑니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사랑니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 마찬가지 급성 치관주의염이라는 진단명이 있는데 세균 때문이에요. 냄새 엄청 많이 나요. 이 환자분 치과 다시 오셔갖고 이제 찍은 사진은 지금 이 상태였고 냄새 엄청 나고 아프고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때문이라도 입냄새는 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잇몸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정말 입냄새 많이 나요. 와, 보면은 어때요? 앞니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이만큼 보이고 이거 하얀색 다 고름이거든요. 입을 벌리는 순간 그냥 냄새가 약취가 나요. 약취가. 가족들한테도 약간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얼른 잇몸 치료하고 이 뽑아야 될 거 빨리 뽑고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분 한번 볼까요? 되게 젊은 환자분인데 우리 여기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니 때문에 탈이 났죠? 충치가 엄청 심하죠? 입냄새 엄청 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분 지금 잇몸 치료도 하고 사랑니 발치도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게 뭘까요? 치석이에요. 사랑니를 뽑았더니 잇몸 밑에 이런 돌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치석은 치태에 미네랄 성분이 친척돼 갖고 막 쌓인 거고 세균 사는 집이거든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입안 문제, 충치, 잇몸 질환 다 섞여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입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원인은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충치가 심하면 충치 치료를 해야 되고 잇몸 질환이 심하면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문제가 사랑니면 사랑니도 뽑아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죠. 음식 먹고 아니면은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나서 양치질 열심히 하고 구강청결제 각을 쓰면 당연히 냄새가 줄어들 텐데 무분별하게 쓰시면 안 되고 특히 그런 게 헥사메딘 쓰면 더더욱 안 되겠죠. 헥사메딘은 나쁜 세균도 죽이지만 정상 세균도 죽이기 때문에 입안에 곰팡이 피면 또 냄새 나요. 원인 중에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양치질 열심히 하고 각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이제 입냄새를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래가지고 입안에 이제 건강 세균을 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구강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위까지 내려가지 않고 입안에서 이제 바로 접종을 한다 막 이런 개념이라서 구강 유산균에 이제 건강한 세균총이 들어가게 되면 이 건강한 세균이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안 좋은 세균들을 좀 억제한다는 개념으로서는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구강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심각했던 풍치가 없어지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에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잇몸 질환은 기계적인 세척, 치태나 치석 제거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강유산균이 입냄새를 없애는데 인사돌처럼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 구강유산균 먹는다고 냄새가 없어진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식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 흡연이나 커피 믹스 이런 거라면 양치질, 시실 잘하고 각을 하는 정도만 해도 냄새가 많이 없어질 텐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구강질환, 편도결석, 당뇨, 신장질환 같은 전신질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정말 입냄새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냄새가 조금 난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단은 양치질, 치실 잘하고 있는지 혓바닥 잘 닦고 있는지부터 일주일 정도 꼬박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입냄새의 80%가 입안 문제고 20%가 나머지 문제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